강가의 사랑, 산속의 슬픔.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장구목 마을은 섬진강 상류의 물가 마을이다. 이 마을 앞 섬진강은 여름에는 사납지만 겨울에는 낮아져서 어른 무릎 정도다. 여기는 노령 산맥 속의 첩첩 산중이다. 상류의 강물은 아직도 어리다. 어린 강물은 산맥을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산들의 가장 순한 앞자락 언저리를 이리저리 휘돌아 나간다. 이 마을 이재기 씨는 토종 닭을 잡아서 백숙으로 삶아 파는 것이 주된 수입원이다. 가끔씩은 쪽배를 타고 강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다. 나는 이 강가에서 한 사흘 자전거를 타고 놀면서 이 집 저 집에서 묵었다. 이재기 씨 집에 들러서 닭 한 마리를 잡아달라고 했더니 오늘은 닭을 잡지 않으니 다른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한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내일이 돌아가신 아버지 제삿날이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산 목숨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럼 그냥 밥이나 차려달라고 했더니 이재기 씨는 김치에 산나물을 반찬으로 해서 밥을 차려주었다. 이재기 씨의 배는 사과괴짝 2개를 합친 크기다. 노도 없고 닷도 없다. 긴 장대로 강바닥을 밀어서 움직인다. 이 씨는 이 배를 타고 강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 제사상에 올린다. 제사가 임박하면 살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쯤 미리 고기를 잡아서 말려두었다가 제사상에 올린다. 비린 생선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것이 법도이지만 돌아가신 어른이 이 강의 물고기를 너무나 좋아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올리는 것이라고 이 씨는 말했다. 그가 건져 올린 고기는 모두 손가락 굵기만한 가시고기들이었다. 쏘가리나 메기 같은 큰 물고기들은 이제 다 없어졌다고 한다. 말린 가시고기 몇 마리가 소쿠리 속에서 반짝반짝 빛났다. 이재기 씨는 7대째 이 마을에서 살고 있다. 그의 손자들은 모두 이 강가 언덕에 묻혀 있다. 강물을 따라 오르내리며 살았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이별은 모두 이 강물을 따라 흘러가며 이루어졌다. 이재기 씨의 부인 박감예 씨는 이 장구목 마을에서 상류 쪽으로 물굽이 하나 거슬러 올라간 쌀이제 마을 처녀였다. 이재기 씨는 젊었을 때 나무찜을 쪽배에 싣고 강물을 따라 오르내리다가 윗마을 박감예 씨를 알게 되었다. 24살 때였다. 전쟁 때는 공산군을 토벌하는 국군들이 이 산간 마을 주민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마을에 불을 질렀다. 국군이나 공산군이나 모두 다 무서워서 사람들은 군복이 눈에 띄면 피해서 산속으로 숨었다. 전쟁이 끝나자 이재기 씨는 옛 집터로 돌아와 타담한 석가래를 걷어내고 불타버린 자리에 새 집을 지었다. 이재기 씨는 이 집에서 아들 2, 딸 2을 낳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재기 씨는 땅이 없다.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밭이 5마지기였는데 아이들 자랄 때 학교 등록금 낼 때마다 한 모퉁이씩 잘라 팔아서 지금은 한 뼘도 없다.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다들 도회지에 나가 있다. 이재기 씨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 도회지에 돈 많은 사람들이 심심풀이로 사둔 땅이 놀고 있다. 이런 땅은 어디에나 많다. 이재기 씨는 남의 땅 5마지기를 얻어서 콩 농사를 짓는다. 이런 땅은 임대료도 없고 계약금도 없고 도지료도 없다. 밭 한 마지기에서 콩 서말이 나온다. 이 씨의 1년 수확은 콩 15마리다. 그중 한 말은 땅 주인에게 준다. 작년 가을에 한국 콩 한 말의 산지 가격은 2만 원이었다. 이재기 씨는 1년 농사 끝에 28만 원을 벌었다. 산속에는 주인 없는 밤나무가 지천으로 널려 있다. 이 밤을 따서 내다 팔면 돈이 되는데
밤송이 까는 일이 쉽지 않다. 이재기 씨는 작년 가을에 밤 10가마를 내다 팔아서 100만 원을 벌었다. 민물고기는 더 이상 내다 팔 만한 종자들이 남아있지 않다. 강물 속에는 성냥개비 같은 가시고기들만 남아있다. 장구목 쌀이지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마을에서 7, 8대씩 삶을 지탱해온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마을을 떠났다. 곳곳에서 빈집들은 무너져가고 있다. 한 가족이 떠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장구목 물가에 모여 송별회를 가졌다. 장구목 물가에는 요강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다. 수만 년 동안 물의 흐름에 씻기고 깎여서 이 바위는 물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7년 전에 도해지의 바위 도둑들이 밤중에 중장비를 끌고 와서 이 요강바위를 뽑아갔다. 눈썰미 밝은 주민들은 도해지로 팔려나간 이 잔물바위의 소재를 알아내고 바위를 빼앗아 다시 물가의 제자리로 가져다 놓았다. 바위를 이 산골 마을의 물가로 운반하는데 중장비 사용료가 500만 원 들었다. 주민들이 돈을 모아 그 비용을 당해냈다. 그렇게 돌아온 바위 옆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의 송별회가 열린다.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누군가가 또 떠날 것이다. 장구목은 이제 10세 가구만 남았다. 마을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대하는 늙은 이웃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봄이 오면 떠날 결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버리고 떠난 슬레이트 지붕 처마는 무너져 내렸고 흙벽에 걸린 시래기 다발이 겨울바람에 부대끼며 메마른 소리로 서걱거렸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의 무말랭이 소쿠리는 뒤집어져서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버려진 된장독 속에서는 버섯이 피어올랐다. 아름다운 조국 산천은 점점 무인지경이 되어간다. 빈 마을에서 빈 마을로 이어지는 길 위에는 인기척이 없다. 인기척 없는 길이 버려진 마을과 마을을 구불구불 뻗어나간다. 얼마 후에 버려진 마을에는 러브 호텔과 갈비 구워 먹는 가든이 들어설 것이다. 사람이 살아야 땅이고 사람들의 말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야 국토인 것이다. 사람이 없는 절경은 국토가 아니다. 장구목 물가에 돌아온 요강바위 밑에는 가시고기들만 우글거리고 인기척 없는 빈 마을에 겨울은 깊다.